안녕하십니까. 정보관리 1교시를 담당한 조성준입니다. 먼저 1교시 1번 문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카스에 대한 문제이고요. 출제 배경으로는 코비드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언택트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클라우드 환경 보안에 대한 해결책이 대두됨으로써 출제가 됐다고 예상이 됩니다. 풀이 전략으로서는 사실 개명이 나가야 되겠고, 이 CSP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측면의 개념과 전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 측면으로 이제 개념을 제시하시고, 이단락으로서는 이제 제공 서비스를 이제 풍부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별 접근 관리나 데이터 유출, 암호화, 네트워크 보안 이런 부분들을 풍부하게 작성해 주시면 무난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3단락을 제시한다면은 시카스의 어떤 문제점, 단일 클라우드에서만 이제 제공이 되는 어떤 문제점을 통해서 그 해결 방안으로 CASB가 나왔다고 이렇게 그렇게 3단락을 제시해 주시면은 좀 더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동형 암호입니다. 개인정보 규제가 이제 강화되면서 정보 보호와 활용 측면을 두 가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기술로 좀 작성이 되면은 이제 명확하게 이제 답안이 작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성도는 당연히 이제 주로 보셨던 학습하고 보셨던 구성도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형으로서는 이제 부분 동형 암호, 준 동형 암호, 완전 동형 암호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 이제 키워드로 보시면은 이제 부트 스트래핑이나 이제 스쿼싱 이런 키워드들도 같이 노출이 되면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문제에 대한 3단락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정보 보호가 이제 기본이 되는 토픽이겠지만 이제 활용 측면에서도 유용하게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그리고 데이터 결합에서도 이제 복호화 없이도 이제 활용이 가능한 어떤 그 기술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나 결합 측면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활용 방안을 제시하시면은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는 이제 자바 언어의 AWT와 이제 스윙 이걸 물어봤는데요. 자바 개발자 분들이 상당히 유리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 토픽 개념은 자바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래픽 GUI 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AWT는 이제 그 자바의 자바 가상 머신 플랫폼에 의존하는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제 툴킷으로 보여지고요. 스윙은 이제 운영체제의 의존성이 없이 순수 자바 언어로 구성되고 이제 JDK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개발 툴킷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큰 차이점은 AWT는 이제 그 운영체제의 상당히 의존 쪽이 도움이 되겠고, 스윙은 순수 자바 언어로 구성돼서 AWT보다는 이제 경량형 컴포넌트로 이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조금 작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처음 자바를 이제 개발하지 않는 분한테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므로 해당 문제가 접해보지 않았다면 피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AWP와 스윙의 클래스 패키지에 대한 그 구성도도 제시되어 있는데요.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제 선형 자료 구조와 이제 비선형 자료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출제 배경으로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자료를 기억 장치 내에 저장 또는 처리 방법을 이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로 이제 출제됐다고 예상이 됩니다. 선형 구조에 대한 이제 개념은 이제 자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킨 형태입니다. 핵심 키워드로는 자료 앞뒤판에 1대1 관계로 되어 있는 구조이고, 비선형 구조로는 하나의 자료 뒤에 여러 개의 자료가 존재하는 형태, 1대 n, 1대 다 혹은 다대 다 형태로 관계가 이제 되어 있는 자료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유형이 나와야 될 텐데, 선형 구조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 리스트, 스택, 큐 세 가지가 대표적 구조가 되고요. 비선형 구조로는 그래프, 트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간단한 이제 도식화로 제시해 주시면은 좀 더 차별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단락을 보면은 이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을 차이점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차별화가
작성이 된다라면은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메타버스고요. 전년차 이제 기출로도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개념은 역시 이제 그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이제 메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합성으로서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지칭하는 개념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메타버스의 네 가지 유형이 나와야 되겠죠. 그 AR, 라이프 로깅, 미러 월드, 가상 세계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 기술로는 이제 풍부하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메타버스가 이제 확장 현실 기술과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AI 복잡한 이제 그 전반 그 IT 전반의 기술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기술을 이제 데이터 생성부터 이제 컨텐츠 조작 혹은 이제 네트워크 5G 기반의 어떤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이런 측면까지 풍부하게 제시되면은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단락으로는 이제 과기부에서 이번 그 제시한 그 가상 육학 경제 발전 전략 이것도 한번 전 회차에 한번 기출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어떤 전략에 대한 3대 전략이 있죠. 그런 부분도 같이 제시를 해주신다면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여섯 번째 이제 DB 문제이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와 역정규화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요거에 대한 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죠. 어떤 정교화에서 반정교화로 가는 부분은 이제 어떤 성능 향상 측면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 됐고, 반정교화에서 정교화로 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떤 무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관점에서 이제 성능 향상 측면으로 하는 부분과 이제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는 그 트레이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답안지에 제시를 해주시고 프로세스나 장점 혹은 단점 방법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열을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적인 확보가 되신다라면 마지막에 간단하게나 사례를 제시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로 데브옵스 문제입니다. 데브옵스 상당히 오래된 문제고 모의고사나 학술에서 많이 출제된 문제인데요. 출제 배경으로는 이제 시스템 개발자와 운영을 담당자 사이에서 이제 소통, 협업, 통합, 그다음에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제 출제된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 키워드로는 이제 소통, 협업, 통합, 자동화 툴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줘야 될 부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개념에서는 개발과 운영에 따른 그 개발 프로세스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통합으로 응용되고 있는 부분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종교로 이제 개발 방법론이나 개발 문화 이렇게 종교로로 이제 작성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도는 이런 식으로 앞에 다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프로세스 절차 형태로 구성도로 작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개발, 빌드, 테스트 이런 식으로까지 작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 설명과 그다음에 단계별 그 지표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주요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작성을 해주시면은 무난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데브옵스 말고도 요새는 이제 데브섹옵스라던가 현재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던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던 모의고사 문제로 많이 출제되었던 그 머신러닝 MLOp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3단락으로 제시해 주시면은 충분히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답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MEC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경영 문제로 볼 수 있겠죠. 논리적 사고를 위해 중복되지 않고 이제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MEC를 통해서 전체적인 구성이라던가 혹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이제 로직 트리 양식으로 상세히 수행하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제 개념에서는 이제 어떤 사항이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상호 배타적이고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 이제 총합으로는 전체를 이루는 요소의 집합 이런 개념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멘토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룹핑을 할 때 항상 MEC하게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이 개념과 이제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 중복 없이, 누락 없이 이런 키워드들을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단락에서는 해당 그 관련된 그 방안으로 이제 로직 트리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관성이 있는 하부 과제들을 트리 형태로 전개하여 분석하는 기법인데 MEC한 방법을 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로직 트리를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3단락으로는 사실상 이제 이 MEC가 어떤 중복도 안 되고 누락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좀 힘든 어떤 방안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LISS 리스를 좀 제시를 해서 좀 더 차별화했고 좀 뎁스 있는 답안 작성을 해주시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작성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많이 모의고사나 합숙에서 부단히 작성하셨던 이제 포스트 양자 암호, 양자 내성 암호 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출제 배경은 이 통사를 중심으로 광통신 장비나 어떤 고객 정형망의 어떤 양자 관련 기술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어떤 그런 뉴스나 기사가 나와서 좀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념은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어떤 그 슈어나 글로벌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공개키 암호를 쉽게 해킹할 수 있는 어떤 RSA나 어떤 ECC 등의 어떤 공개키 암호화를 쉽게 해킹을 할 수 있겠다는 어떤 그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어떤 양자 내성 암호 기법으로 이제 조금 작성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단히 그 서브노트에 작성하시고 외웠던 5가지 암호 알고리즘을 잘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변수 기반, 코드 기반, 격자 기반, 아이소제닉, 보슨 해시 기반 5가지도 이제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각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도식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1교시 답안이다 보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시간 안배를 제대로 잘 적절히 하셔서 전략적으로 작성이 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10번째 문제입니다. 웨이티드 페어 퀸이죠. QS에 대한 어떤 큐잉 기법에 대한 그 이해도 여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큐잉 기법이 있는데 이제 우선순위 큐잉과 이제 커스터마이즈 큐잉에 대한 단점을 해결한 큐잉 기법으로 작성이 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들이 어떤 플로우별 서로 다른 큐잉에 대한 어떤 트래픽 조절이라든가 어떤 특정 기준의 가중치를 주어지는 어떤 차별성 기반의 큐잉 관리 기법 이런 공정성, 가중치 기반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동작 방식도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WFQ에 대한 스케줄링 기법도 사실상 어떤 단점이 있겠죠. 상당히 그 3단락으로는 어떤 WFQ 스케줄링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CBWFQ라던가 LLQ 스케줄링 기법들도 서버노트에 정리가 되었다라면 같이 함께 작성을 해주셨다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 번째 문제입니다. 5G 특화망 문제이고요. 출제 배경으로는 최근에 이제 그 각국 정부가 공중 5G 공중망을 이제 별도로 기업 구내용 사설 5G용 주파수를 할당해 줬는데 이제 그 국내에서도 이제 올 6월 29일에 주파수 공급 방안이 확정이 된 사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지식 여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념으로는 이제 공중 5G와는 달리 이제 특정 기업에 속한 사람이나 어떤 디바이스 접속 용도를 허용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망으로 이제 이해하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도는 이렇게 이제 이통사 5G 특화망이라던가 수요 기업, 기관 단체를 위한 5G 특화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이제 공중망과 특화망의 분류는 이제 논리적 분리라던가 물리적 분리 이런 부분도 같이 언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주파수 대여도 구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작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득점 포인트로는 이제 3단락이겠죠. 5G 특화망의 어떤 정책 고려 사항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서비스 시장 측면 혹은 통신망 구축 측면으로 좀 세분화하셔서 작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12번째 문제, SDR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 레이디오죠. 상당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예전에는 이제 다시 출제됐다가 한 번 또 안 나왔던 문제인데 이번에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배경으로는 이제 기존 하드웨어 기반의 네트워크의 어떤 한계나 어떤 문제점을 소프트웨어로 되게 유연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을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을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로 예측이 되고요. 개념은 역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어떤 서로 다른 기기를 사용해야 했던 다양한 방식의 어떤 하드웨어 기반의 어떤 인프라가 이제 소프트웨어의 변경만으로 이 키워드가 나와야겠죠. 소프트웨어 변경만으로 통합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강글로 어떤 그 기존 하드웨어의 어떤 변복조 과정을 변복화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제 변복화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이제 소프트웨어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언급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어떤 그 큰 특징은 이제 다양한 무선 시스템 규격에 어떤 적응이 가능한 그것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호 운영성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는 이제 재구성 능력을 조금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하드웨어의 어떤 그 DSP나 FPGA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드웨어 인프라가 바뀌면은 재구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재구성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으로 이제 그런 키워드들을 이제 정리를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13번째 문제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입니다. 형상 관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변경사항을 추적하고 통제하는 관리 기법의 어떤 기본적인 고전 문제, 지식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제된 문제라고 봅니다. 무난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념으로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가시성, 추적성, 무결성 이 세 가지 특성이 좀 녹아들어서 작성이 되면은 완벽한 그 개념으로 보여지고요. 거의 고정되어 있죠. 어떤 이달락 가에서는 이제 형상관리 프로세스가 작성이 되면 좋겠고 이달락 나에는 기준선을 작성이 되면은 무난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1교시 정보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2교시 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